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신쌤입니다. 오늘 온라인 보충 수업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이 라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버벅거릴 수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제 명리 공부를 제 동영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프라인 수강생은 그다음 많지 않은데 온라인 수강생은 한 1000명 되더라고요. 그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단점이 이 궁금거리나 질문 사항들이 생길 때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걱정이시죠?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적에 그게 고민이었어요. 누가 옆에서 질문하면 바로바로 탁탁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런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질문했을 때 탁탁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 너무 쉽게 배우죠.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답을 알게 됐을 때 또는 조금씩 차츰 알아갔을 때 그 쾌감은 대단해요. 그리고 절대 안 잊어먹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대부분 질문의 답은 강의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거죠. 한 달 동안 저희 채팅방에서 저희 수강생들 간의 채팅방이 있는데 카톡 단체방이 있는데 이제 명담제로 저희가 새롭게 개명을 하고 명담제로 개명한 다음에 저희 그 온라인 수강을 하시는 분들 USB를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카톡 대화방을 만들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충 수업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제 블로그라든가 또는 명담제 또는 호신쌤 TV 유튜브 채널에 질문해 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좀 모아서 다음에 지금 이 채팅방에 라이브 채팅 시간에 들어오는 질문 중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자, 우선 질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보니까 삼합에 대한 질문인데 지지 회합에 대한 성질 변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질문을 해주셨냐면은 사주가 이런 구조로 돼 있을 때 잘 보이시죠? 무자일주가 시주의 병진을 가지고 있을 때 지지의 삼합 중에서 두 개의 합, 반합이라 그러죠. 삼합 중에서 합이 두 개 있는 걸 반합이라 그러는데 자진합이 걸려 있다. 이게 자진합수라 그러죠. 자진합수라는 말은 자를 중심으로 자와 진토 두 개의 세력이 힘을 합쳤는데 자를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진토라는 비견은 일주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잡아먹는 나쁜 놈인가 아니면 조력자인가 자, 이런 게 헷갈리실 텐데 기본적으로 삼합이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돈을 중심으로 나의 돈을 관리 지도해 주기 위해 함께 지식 정보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나에게 돈과 관련된 정보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 병진이라는 사람이 무자인 나와 함께 자진합을 엮였다. 함께 재물 공동체로 엮여 있고 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어느 정도 좋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나쁜 놈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쓰기 나름인 거라.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는 나와 재물을 함께 관리하면서 함께 지식 정보를 공유하라. 자, 비견이 둘이 재물과 인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 명리학에서 하나의 글자를 맞대고 있으면 특히 비견겁제가 서로 맞대고 있으면 이거를 뺏어간다라고만 표현하지 말고요. 공유한다, 같이 쓴다 정도로 보죠. 우리 마을에 우물이 하나고 마을 주민이 50명이야.
그러면 우물 하나에 군겁쟁제가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을 주민 50명이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는 우물이다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50명의 주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서 우물 깨끗하게 쓰고 우물 잘 정비하면 우물이 더 커질 거고, 그 50명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떨어지면은 서로 우물에다가 뭐 똥우물 던지고 뭐 혼자 다 퍼가고 하면은 우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 시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똑똑한 사람이 나에게 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무슨 주식 투자해라. 무슨 문서 사라. 무슨 아파트 분양권 나왔다. 그거 사라. 비트코인 어디가 오른다. 이런 거 전해주는 사람이 내 뒤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현실적으로 괜찮겠죠. 또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자식 자리에 있으니까 자식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자식이 아니면은 아랫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내 동생이 그럴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인성이니까 나보다 어른인 사람들이 종종 자네 그 돈 그거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무슨 투자 자문 전문가를 모셨어요.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생 후반으로 가게 되면 꼭 이게 이제 무자일주가 병진시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 뒤에 돈을 함께 다루는 돈을 함께 다루게 해주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진토가 나중에 자수를 인묘를 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꼭 이 느낌은 제갈공명과 유비,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유비, 제갈공명의 영토를 유비의 영토를,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영토를 제갈공명, 똑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함께 그 사람의 영토와 지식 정보를 공유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중에 유비가 죽고 제갈공명이 총나라의 재상이 돼서 총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보면 유비의 세력이 모두 제갈공명한테 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질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함께 돕는 사람이다. 물론 쓰기 나름이다. 공동 우물이다. 공동 재물이다. 라고 보는 건데 자,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거죠.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시지진토 비견은 일지자수와 합하여 자진합수하기에 내 돈을 공동 관리하고 내 돈의 영역을 키워주는 비견이다. 만약에 여기에 무신이 있다. 그러면 신자진을 만든다. 그러면은 내 돈을 생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무자는 내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뒤에 병진이 붙었으면은 스승 같은 사람이 지혜, 지식,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내 돈을 관리해주고 영역을 바꿔주고 있다 같은 거. 신자진 삼합, 이 삼합계열의 생지와 왕지와 화계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박세리의 아버지가 박세리가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서 박세리가 골프 선수가 될 수 있게끔 해줬다. 이게 아버지의 헌신으로 박세리가 골프 선수 되었다. 이게 생지와 왕지의 관계입니다. 다음, 그렇게 된 박세리가 세계 최고의 프로모션 회사와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나가지고 전 세계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게 되었다. 그래서 박세리가 인류 회사의 매니지먼트를 받았다. 이게 왕지가 화계지를 만난 겁니다. 왕지가 화계지를 만난 거.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유비의 예를 들자면은 장비나 관우를 만나서 유비가 큰 무장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난다긴다 하는 무장 세력이 되었다. 그러다가 제갈공명을 만나게 되니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책사, 지혜, 내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을 얻었다. 이런 계열이죠. 자, 내 돈 관리해주는 사람, 똑똑하고 지혜 가진 사람, 정보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에서 무진일주가 차이를 보죠. 무진일주가 자운을 만나는 것은 재고가 열리는 것이고 무자일주가 진운을 만나는 것은 돈이 재고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죠. 무진일주가 자운을 만나는 거하고 무자일주가 진운을 만나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건데 무진일주가 자운을 만나게 되면은 이 진토는 자수의 창고예요. 수창고. 진토는 신자진 조절자, 신자진이 임묘되어 있는 곳,
수기운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운에서 자수를 만나게 되면은 자진합수하면서 자가 중심이 된 활동을 하게 되죠. 마치 은퇴한 진토 자수를 만나서 왕년의 실력을 발휘하다 같은 거죠. 진토가 자수를 만나면은 진토 속에 저장돼 있던 자수를 끄집어내서 자진수국의 전성기를 만들어냅니다. 신자진 삼부작의 중심 기운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무진일주가 자운을 만나면 뭔가 재물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보죠. 무자일주가 진운을 만나는 건 어떨까? 1년짜리 운 말고 10년짜리 대운을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이 무자일주가 진운을 만나면 자진합수가 벌어지면서 진토가 자수를 인묘한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자진합수 열리면 돈이 열려가지고 돈방석이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수가 인묘하다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그 영화에서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어벤져스 1부작, 2부작, 3부작을 한번 보죠. 어벤져스 1부작, 2부작, 3부작. 영웅과 히어로들이 한 명 한 명 소개되면서 영웅들의 세상이 열리는 거. 이게 어벤져스 1부작입니다. 그 다음에 영웅들끼리 서로 자웅을 겨루는 거. 그게 어벤져스 2부작입니다. 어벤져스 3부작 보셨죠? 어벤져스 3부작 후반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동안 출연했던 모든 영웅들, 슈퍼 히어로들이 총 출동해서 자웅을 겨룹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3부작의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히어로들이 다 은퇴합니다. 대전투를 끝내고 은퇴합니다. 서태지의 마지막 고별 무대 가장 화려하죠. 아무개 작가의 마지막 작품전 가장 화려하죠. 조용필의 마지막 고별 무대. 그래서 전 세계를 도는, 전국을 도는 슈퍼 빅 이벤트를 벌였다. 이걸로 나 이제 소원 풀고 안 하려다. 요게 삼합의 마지막 에너지가 들어올 때 하는 일입니다. 불꽃을 펼치고 머물다. 해가 뜨는 태가 있고요. 뜨는 태양이 있고 중천에 뜬 태양이 있고 저무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저물기 5분 전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걸 우리는 노을이라고 부르죠. 저물기 직전의 태양 가장 아름다운 노을 빨간 빛을 펼치고 훅 사라집니다. 신자진의 신자진의 시작, 신자진의 자운, 신자진의 중심, 신자진의 진, 가장 마지막 화려한 신자진의 고별 무대를 펼치고 훅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자일주가 신자진의 세 번째 에너지인 진대운을 만나게 되면 일단 10년 동안 대운을 만나게 되면 그 10년 동안 자진합수 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무대 해가지고 지지의 재성국을 만들어낸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 진토가 싹 모아서 가져갑니다. 싹 모아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1년짜리 운에서는 그 운동성을 바로잡기가 좀 보기가 좀 힘들고요. 이게 10년짜리 대운, 만약에 무자일주가 진대운을 만난다고 하면은 진대운 중에서도 신자진의 세운에 그런 작용들이 후루룩 하고 일어날 수 있다. 가끔 직장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 내가 과장만 되면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해본 다음에 회사 그만둘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한테 과장운은 직장 그만두는 운입니다. 물론 직장 그만두기 전에 실컷 과장의 갑질을 하고 그만두겠죠. 가끔 영화를 찍는 예술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영화 감독 중에 나 아카데미 시상식을 밟으면 나 바로 그날로 이 지긋지긋한 배우 생활 그만둘 거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가장 화려한 엔딩이 끝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자진 삼합의 마지막 기운이라는 것은 신자진의 운동을 종결짓는 운동 같은 겁니다. 가령 올해는 신축년이죠. 올해 신축년은 사유축의 운동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가령 금기운을 마무리 짓고 가다 같은 거죠. 금기운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하다 같죠. 가령 호신샘은 갑인일주기 때문에 신축년은 사유축 금,
금, 명예, 권위, 어떤 금의 간섭, 어떤 권력기관의 통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저는 올해 신축년에 저의 타이틀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회사가 독립을 했으며,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법적 문제들을 싹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부터 임묘진이 시작되니까 저는 이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제가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펼치기가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관의 구속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화계지라는 거는, 진술충미라고 하는 화계지는 무언가의 운동을 마무리 짓고 다음 운동을 열어주기 위한 운동이다. 즉, 무자일주한테 진토대운을 만난다는 거는 신자진 삼합을 만들고 재물활동에 대한 마지막 고별쇼를 한번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오미 운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운을 만나면 뭐 사업가가 사업 한번 진하게 해보고 사업 정리한 다음에 뭐 학자가 된다든가 교수가 된다든가 뭐 교육계통이나 뭐 책을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뭐 나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역대운이냐 순대운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합하게 되면 진토가 들어와서 자수를 임묘시켜 버립니까? 임묘시키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쫙 펼치게 하고 그 다음 임묘시킵니다. 뭐 재밌는 비유를 하자면 가끔 금부도사가 범인을 잡아서 이렇게 관하로 데리고 가는데 그 범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어머니 만나서 효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잡혀갈게요. 그래서 응 그래 알았다. 너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효도해라. 그리고 하루 이틀 효도를 실컷 한 다음에 이제 관하로 잡혀간다. 어머니 이제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부터 효도 못해요. 뭐 꼭 그런 기운 같은 거. 이걸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로 보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응용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삼합운동성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삼합에 대한 운동입니다. 그 삼합운동에 대해서 보통은 이 사주가 누구냐 하면은 그 명리계에서는 많이 이름이 알려졌던 그 고 최진실 배우죠. 그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 남자는 마음대로 못하신 분이시죠. 고 최진실 씨의 사주인데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통은 명리계에서 공부를 할 때 사주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갔다. 뭐 재생살 때문에 그렇다. 뭐 백호대살이 너무 중중하여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다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이 이게 사주에서 아주 깔끔한 신자진을 만들고 있죠. 이게 고 최진실 씨의 사주입니다. 깔끔한 신자진을 만들고 있죠. 보통은 배우, 연기자, 뭐 영화배우 이런 엔터테인먼트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요. 보통 재성을 무대로 씁니다. 단순히 돈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재성이라는 것은 내 영역, 내 소유, 내 관할 구역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재성은 배우, 연기자들한테는 자기 무대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무대가 넓으면은 무대가 여기저기가 다 내 무대고 큰 무대에 설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대로 바뀔 수 있다 같은 거죠. 나의 재주가 사회적 무대가 나의 몸이 무대 체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무진일주는 진토가 나의 몸뚱이가 되는데 나의 실행력, 행동력인데 나의 실행력, 행동력이 돈으로 다 변하죠. 나의 무대에서 다 돈으로 변하니까 이것도 해도 돈이 되고 저것도 해도 돈이 되고 요것도 해도 돈이 되고 그렇게 치면 아 돈복이 많은 사람이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일복이 많은 사람이군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주에 이렇게 신자진, 수국, 재성국, 재물국, 재성국이죠. 재물국. 재물국이 펼쳐지면은 와 돈방석에 앉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일복 터지신 분들도 힘들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어떻게 힘들어요?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연돈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돈가스 집인데 그 백종원 아저씨가 연돈이라고 하는 포방터 시장에 돈가스 가게를 가서 그 연돈이라고 하는 돈가스 가게를 대박을 나게 해줬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새벽 6시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어서 번호표를 받아서 반나절씩 기다려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돈가스를. 그 연돈의 그 창업자인 젊은 청년이
장사가 안 될 때에는 제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정작 장사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폭발을 하고 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시간도 없고 사람들은 줄 서 있고 정신없이 몰려들고 하니까 그 일을 한동안 하다가 도저히 장사 못하겠다 하고는 제주도로 튀었습니다. 설마 제주도까지 쫓아오겠느냐 하고 제주도에다가 가게를 차렸는데 제주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이나 재물운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최진실 부럽다 이렇게 돈나라가 펼쳐졌구나라고 하지만 이분은 돈 때문에 힘든 분이야. 신자진 수국이 편관을 자극하여 계속해서 나한테 강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었다. 그리고 실제 이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한 시기가 경신대운 무자년이거든요. 경신대운 무자년 사주가 신자진 수국을 만들었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모조리 신자진 수국의 운을 아주 강력하게 신자진 수국을 만들어준 그래서 물바다에 쓸려갔다. 재물 때문에 죽었다. 차라리 이 사람이 돈이 없었으면 그냥 적당히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좀 아쉬운 것은 사주에 화기가 좀 있었으면 따뜻한 인성이 있었으면 돈은 많이 벌었어도 마음이 따뜻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주도 비슷한 사주인데요. 이 무자일주에 대한 사주를 좀 보자면 이런 제 아는 지인인데 지금 20살 여자분이시고 지금 대입시험을 봤습니다. 20살 여자분. 이런 사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주도 무자일주가 시주의 병지를 가지고 있죠. 말년에 재물복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정관격에 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수국 만들어가지고 수생목으로 정관 키우고 먼 곳에 있는 인성을 내가 시간으로 끌고 와서 먼 곳에 있는 자격 가지고 와서 내가 활용하다. 먼 곳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돈에 대한 공부 학문 자격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용하여 돈 다루는 사람이 되다. 그래서 천간재극인. 그러면 머리 써서 돈 버는 일을 하시오. 그래서 여자분인데 이분이 무슨 전공을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길래 머리 써서 돈 다루는 일을 하시오. 근데 정관에서 금융회사, 금융공학, 물류, 유통, 국제무역. 그래서 보통 제가 권장을 했던 게 금융공학,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금융 다루기. 이게 머리 써서 큰 돈 다루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자, 보충 수업 시간은 제가 자유롭게 제 주제를 정하는데요. 사주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주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사주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사주를 예언서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죽어도 안 풀립니다. 사주는 예언서가 아니라 계획서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언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계획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계획이 어긋나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말을 하죠. 나 이번 달에 살 뺄 거야 그러는데 바로 술 먹었어. 작심삼일 난 거죠. 작심삼일. 영혼들이 이번 지구별의 지구체험학교에 와서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8칸에다가 적어놓고는 나 이 체험 활동 열심히 해볼 거야. 재성이 많으면 재물 소유에 관련된 체험, 관성이 많으면 어떤 가치관에 따라가는 체험, 인성이 많으면 공부하고 자격 쌓고 인기 얻고 하는 체험, 비겁이 많으면 여러 사람들과 공동 프로젝트 미션을 함께하는 미션을 8칸에다가 써가지고 왔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사주 공부를 책으로 하다 보면은 빠진 고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풀 때 빠진 고리가 있어요. 그 빠진 고리는 실전에서 사주 상담을 해보면 이게 책에 안 나와 있던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건데, 그 빠진 고리가 뭐냐면요, 계획 성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 매치율 또는 계획 성취율. 왜 그러냐면은
사주는 계획서기 때문에 사주는 계획서인데 현재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는지 운명 이탈을 많이 했는지 자 계획 성취율이 높으면 사주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계획 성취율이 떨어지면 그게 사주에서 많이 이탈한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길을 많이 어긋나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경고 메시지가 나오죠.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좌회전. 계속 이렇게 삑삑삑삑삑삑 거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이 이탈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아예 안 보게 돼. 계속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좌회전, 좌회전 이러고 있어. 야, 쟤 꺼버려. 이런단 말이죠. 대체로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경로 이탈하신 분들이세요. 상당수가 경로 이탈을 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작성한 인생 계획서에서 경로 이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즉 매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계획 성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계속 경고장이 날라드는데 그게 보통 삶의 고난으로 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애들 만나고요. 골치 아픈 일들에 계속 엮이기도 하는 등 계획에서 이탈을 해버리니까 미지의 세계를 가버리는 것과 같은 건데, 야, 너 정신 차리고 다시 과거를 돌아봐.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의 길로 가봐. 하는 듯한 징조가 뭐 몸이 아프다,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는 상황들로 대체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사주 원국을 해석한 다음에 운하고 대입한 다음에 반드시 현실과 매치시켜 봐야 됩니다. 현실과 매치시켜서 현재 이 사주의 성취율, 즉 계획서의 성취율이 높은가 낮은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은 계획 성취율이 높으면은 이 어려운 사주를 90%나 달성하다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오는 운도 다 성취하겠군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쉬운 미션을 반도 성취를 못해서 헤매고 계시다니 그렇다면 10년, 20년 후에 오는 운도 고생 좀 하시겠군요. 고생을 덜 하시려면 빨리 계획 성취율을 높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인성하라는 운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군요. 인성 얼른 쓰십시오. 관성 쓰십시오. 얼른 재성을 쓰라고 돼 있는데 아직 직업 직장을 하나도 가져보지 않았더니 가서 편의점에 가서 알바라도 하십시오. 얼른 필요 충분 조건을 지켜서 계획 성취율을 높이십시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 물어보실 때 사주만 띡 하고 보여주신 다음에 이 사주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말도 하기 싫어요. 왜? 저한테는 계획 성취율을 매치시켜 봐야 된다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 사주를 보면 이 사주 이렇게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거, 요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으면 못 사는 거, 요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으면 심각한 거, 이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분류를 해요. 즉 사주 하나에 운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주 하나에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주 하나에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굵직한 프로그램만 한 4, 5개 시나리오 나오고요. 한 10개, 20개, 뭐 30개, 40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사주를 봤으면은 그 다음 단계, 지금 뭐 하십니까?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습니까? 요거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현재 3번 스토리로 살고 있는지, 5번 스토리로 살고 있는지, 4번 스토리로 살고 있는지, 2번 스토리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 계획 성취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의 운도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성취율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계획 성취율이 지금 매우 낮다. 이 상태로는 다음에 오는 운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받아먹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그 운을 받아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지금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일주일 후에 올림픽이야. 그 올림픽은 좋은 운일까 나쁜 운일까? 건강한 운동선수한테는 좋은 운이고 건강하지 못한 운동선수한테는 그건 최악의 운이에요. 최악의 운. 똑같은 올림픽이라는 운인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현재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올림픽에 나가는데 이 사람 나가면 금메달 따겠다. 지금 집에서 누워있는 상태에 다리도 쩔뚝거리는구나. 올림픽에 오히려 망신만 당하겠다.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주는 사주의 계획서의 모습과
현재 나의 성취율을 서로 매치시켜 보고 그 다음 진단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사주 명리학을 도사 학문이기 때문에 사주만 보고 내 너의 미래를 싹 다 맞춰주겠다라는 관점으로는요, 이거 명리학 발전 안 해요. 1000년을 공부해봐, 10,000년을 공부해봐, 100만 년을 공부해봐, 진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주 보고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문진이라 그래요. 문진. 이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 문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현재 2번, 3번이구나, 아니구나, 4번이구나, 5번이구나 봐야 돼. 즉 가령 사주에서 군겁쟁제가 걸려있는 사주가 있다고 쳐요. 어떤 사주가. 비겁 대여섯 개의 비겁에 재성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이 사주가 과연 군겁쟁제가 나서 현재 거지 상태인지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사주만 보고 이 사주는 군겁쟁제가 걸려서 거지 사주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떠십니까를 확인해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있어요. 이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다고요. 대한민국 최고 1위 부자가 얼마 전까지 이재용 씨였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씨였는데 그분을 밀어내고 카카오 그룹의 회장님이 1등을 하셨어. 근데 카카오 그룹 그분이 아마 김범수 회장님이신데 카카오 그룹 김범수 회장님의 사주가 비겁이 둘러싼 재야. 오리지널 군겁쟁제 사주예요. 군겁쟁제인데 우리나라 1위 부자예요. 이재용 씨를 밀어내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군겁쟁제임에도 불구하고 군겁쟁제의 성공규칙을 지켜서 부자가 되신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이럴 리가 없다. 이 사람 사주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군겁쟁제는 모두 부자다. 아니, 군겁쟁제는 모두 가난하다가 아니라 군겁쟁제가 부자가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군겁쟁제는 어떤 조건을 지켜야 부자가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계획 성취율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이 나 어떻게 살고 있어요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사주만 탁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질문 좀 볼게요. 진술충미는 충으로 계고한다는 이론이 맞나요? 진술충미는 충으로 계고해서 열었어야 한다는 이론이랑 아니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설명하자면 좀 긴데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진술충미를 계고한다는 것은 진술충미라고 하는 저장고를 어떻게 하면 열었을 수 있는가요?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제 호심샘 TV 또는 명담제에 보면은 호신샘 인묘론 인묘 입고 이거에 보면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마디의 말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술충미를 충으로 계고한다는 거는 마치 진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술토로 들이받아서 연다든가 축토에 들어있는 것을 미토로 들이받아서 연다는 건데 열리기도 해요.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열었을 때 그 상태가 온전하게 열리느냐 온전하게 열리지 않고 안에 있는 게 다 뽀개지느냐 하는 등등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라고. 그래서 이게 그걸 보고 충출이라 그러는데 방법이 충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지를 집어넣어서 여는 방법도 있고 청간으로 빼서 여는 방법도 있고 공엽으로 빼서 여는 방법 등등 그 인묘지라는 저장 탱크, 진술충미라는 창고에 있는 거를 여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이론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명리가들 사이에서 맞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체감하신 분들은 맞다라고 하시고 체감을 못 하신 분들은 이론으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현실로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사람마다 전부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충출로 열 수 있느냐? 열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완벽하게 열리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충출로 열어서 쓰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10명에 1명 정도입니다. 이거는 꼭 질문이 꼭 무슨 질문과 같으냐 하면 복권 긁으면 당첨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거와 같은 건데 복권 긁으면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당첨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첨된다 또는 모든 사람이 당첨 안 된다 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은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이느냐, 어떻게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으냐, 뭐 정도인 거겠죠. 근데 이게 한 줄로 설명할 수는 없네요. 개념적으로 보자면은 충출로 열 수도 있고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간재성은 무대가 안 되나요? 무대가 되죠. 이건 이제 재성이 천간에 있을 때, 지지에 있을 때의 차이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천간, 지지 개념 되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천간은 드러난, 보여지는, 관념적인이란 뜻이고, 지지는 기반, 인프라, 환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천간재성은 주로 활용성이 강한 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지재성은 재물 활동의 기반 인프라를 갖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간재성, 지지재성 비유를 할 때 흔히 쓰는 비유로 천간재성은 옷을 잘 파는 사람이고 지지재성은 옷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지지에만 재성이 있고 천간에 재성이 없으면 옷가게는 가지고 있는데 옷가게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고, 천간에만 재성이 있고 지지에 재성이 없으면 옷을 잘 파는 사람인데 옷가게가 없는 거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보죠. 지지에 재성을 가진데 연예인이다 그러면 보통은 고정 기반 나의 공연 장소, 뭐 라디오 DJ라든가 뭐 방송의 고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고정 기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고, 천간재성이 있는데 지지의 재성이 없다라는 거는 약간 뜨내기 무대 같은 느낌이죠. 뭐 마을 축제, 뭐 아무개 지방 행사, 무슨 쇼프로. 근데 이게 뭐 80부작, 60부작, 30부작, 뭐 3년간 무슨 작품에 고정 출연 이런 식이 같이 돼주려면 좀 지지에도 재성이 있어주면 더 좋겠죠. 인성도 없고 재성도 없는 사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성도 없고 재성도 없는 사주는, 인성도 없고 재성도 없으면 뭐 다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게 많겠죠. 그러면 없는 거 그리워하지 말고 있는 거 잘 활용하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또 하나. 현대사회는 사람들 간의 동업, 협업, 분업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점은 뭐 옛날에는 이게 협업 시스템이 잘 안 됐다고, 뭐 교통기관, 뭐 운송기관, 뭐 통신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보통은 가족끼리 농사 짓고 한 마을에 가족끼리 그냥 모여서 살았단 말입니다. 내륙 지방에 살던 사람은 생선 먹어볼 일이 거의 없었고,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생선만 먹고 뭐 쌀 먹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다 혼합이 되잖아요. 혼합이. 그러니까 내 사주에 뭐가 없다, 아 내가 왜 그게 없을까에 결핍하지 마시고, 내가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뭐 관성이 많든 비겁이 많든 재성이 뭐가 많든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는 버섯이 잘 나는데 쌀이 없어. 그러면 버섯을 모아다가 쌀 많은 곳에 가서 쌀 바꿔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사람, 근데 다른 게 없는 사람과 비겁은 없고 뭐 재관이 많은 사람이 있어. 둘이 합치면 되는 거야. 그럼 비겁 많은 사람이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재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걸로 성취를 이룰 수 있게끔 해준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사주 내에 정임합이 있는 신금일간, 이민년 다시 임수가 오는 것은 정임합이 있는 신금일간이다. 정임합이 있는 신금일간이다. 신금일주가 식상과 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민년에 식상이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보죠. 사주에 정임합이 있는 사주들이 내년 이민년이 되면 정임합의 균형을 깨는 임수가 또 들어오죠. 보통 이렇게 되면 임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정화의 비중이 약해지겠죠. 이게 뭐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결합이 이루어져요. 보통의 경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결합입니다. 이거를 비유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KT와 함께 무슨 인터넷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어. 근데 나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통신사를 바꾸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통신사의 조건이 바뀌면서 계약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예전에는 무슨 10메가짜리 인터넷을 쓰다가 요즘에는 뭐 100메가짜리 뭐 인터넷을 쓴다? 그러면서 가격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계속 계약을 갱신하겠습니까? 서비스가 바뀌었는데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어떻게 새로 재계약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재계약 들어올 수 있죠. 사주에 정임합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의 식상, 즉 상관과 관성이 결합을 맺고 있는데, 식상, 나의 말과 행동, 어떤 나의 주도, 나의 감성에 의해서
관을 다시 한번 들었다 놨다 재결합해야겠다. 보통 남녀 관계라고 한다면은 뭐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야 내가 좀 내 감정이 변했는데 너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임합돼 있는데 임수가 아니라 정화가 새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새로운 관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관의 변동으로 인해서 재결합이 이루어질 재합, 천간의 재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천간에 정임합 걸려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재합이 벌어질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보죠. 사주는요.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변화 변동 없습니다. 근데 삶이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또는 현재 나의 삶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막 새로운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되고 뭐 그러면서 새로운 뭐 배우자나 남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와 역동의 시기에는 사주가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보통은 내 삶의 환경이 되게 강한 단단한 연대로 고정돼 있다. 단단한 연대 뭐 내가 결혼을 했고 남편 잘해주고 뭐 자식들 내가 돌봐야 되고 근데 내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서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 가족적 연대로 묶여 있어. 그러면은 보통은 운에서 흔들어도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정임합이 있는 사주에 이민년이 오면은 정임합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정임합을 해볼까? 그러면 기존의 정임합이 계속 유지가 되든지 기존의 정임합에서 임수의 주도로 계약이 좀 바뀌든지 합이 바뀌든지 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써주신 질문들 보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천간에만 정인이 존재하고 지지에 없는 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항마가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이건 사주 전체를 좀 봐야 알겠는데요. 이 해석도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맞겠죠. 하지만 정확한 건 제가 편인 정관 사주라서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매몽롱한 답변은 저 자체에서 자체 검열을 해버리다 보니까 제가 그 좀 확실한 것만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이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일단 천간에만 인성이 존재하고 지지에서 어떤 인성의 뿌리가 전혀 없다. 인성을 활용은 잘하는데 인성에 활용될 장소가 좀 마땅치 않다. 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천간에만 인성이 있고 지지에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전혀 근이 없으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내가 최첨단 인터넷 장비를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간 거와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가서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니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꼭 필요한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갔는데 지지에 그 최첨단 장비를 운영할 기반이 부족하니까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힘들고 방전이 되면 충전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가끔 영화에서 보면 타임슬립 하는 영화들 있죠.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뭐 몇백 년 전에 과거로 간 군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관총 탱크를 가지고 500년 전에 임진왜란으로 갔어.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럼 잘 쓰겠죠. 뭐 기관총 대포 잘 쏘겠죠. 근데 기관총 대포를 활용할 기반이 약하니까 총알 다 떨어지면은 총알 보급이 안 되고 탱크 고장 나면 고칠 데가 없고 심지어 탱크 다닐 길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같은 거죠. 이게 천간에 인성이 있으면 인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인데 그 인성이 잘 충전이 잘 안 된다거나 그 인성이 다 소진됐을 때 보충이나 보완이 잘 안 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보조 배터리 안 가지고 무인도 탐험 간 거와 같은 느낌. 그럼 휴대폰 충전이 방전됐을 때 휴대폰 충전이 좀 안 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인성의 활용성은 뛰어나나 인성 기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신주아 님이 편인도식하면 부정적인 말만 있던데 좋은 점은 없나요? 일지 편인, 월지 식신. 그러니까 식신격에 편인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네요. 편인도식하면 부정적인, 그러니까 맞아요. 참고로 제가 편인격입니다. 제가 편인 박사예요. 그래서 편인을 무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쓸데없는 거 만든 적 없다. 우주에서는 다 필요한 걸 만들었다. 우리가 그 필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우주는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았다.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인 거예요.
우리가 지구별에서 체험하고 있는 모든 체험도 불필요한 건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게 지금 당장 이유를 모르지만 명리학에서 나쁜 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명리학에 나쁜 거 없어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있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한 사주입니다. 다 필요한 사주. 근데 그 필요한 어디다 쓰여질 사주인가를 찾는 게 좀 어려우냐 쉬우냐의 차이 정도예요. 자, 대표적으로 명리학에서 나쁘다라고 하는 현상들은 그 좀 쓰기가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첨되기 어려운 복권은 나쁜 복권이 아니라 당첨되면 대박나는 복권 같은 거예요. 편인 도식은 쓰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제대로 쓰기만 하면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장인의 별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의 별이다. 자, 월지가 식신인데 일지가 편인이다. 그러면 월지의 식신적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이다 정도로 보면 돼요. 사회가 식신의 사회야. 뭔가를 막 펼치고 뭐 생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기르고 키우고 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식신의 사회인데 일지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포지션은 편인이라는 거는 인증, 면허, 자격, 심사, 검사 등을 통해서 사회의 식상적 활동을 통제, 감시, 검열, 인허가 하는 포지션을 맡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그러면 월지가 식신이면 청년기 시절에는 식신적 활동을 체험하게 되고 일지가 편인이면 그 단계를 거쳐서 중년의 환경으로 가게 되면 사회의 식신들을 통제, 관리, 감독, 인증, 인허가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편인 식신의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TV 방송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물상이 어디서 많이 보여지냐면 오디션 프로그램 보세요. 뭐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뭐 아이돌 불러서 춤추게 하고 뭐 너 합격, 너 불합격, 뭐 미스 트롯, 뭐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것들, 뭐 위대한 탄생 이런 것들 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세요. 식신들이 와서 노래 부르죠. 막 노래를 부르면 옆에 심사위원들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심사평을 하면서 너 합격, 너 불합격, 너는 우리 소속사에 와서 내가 받아줄게, 너는 집에 가서 젖 좀 더 먹고 와, 너는 저기 가서 패자부활전해. 요게 인성과 식신이 재주부리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편인 식신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편인의 극을 받는 식신의 역할을 맡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식신을 평가하고 인증하고 심사하는 그런 인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주의 세계에서 내 사주에 식신과 편인이 맞닿아 있으면 내가 식신적 포지션을 맡았을 때는 편인의 극을 받고요. 좀 누군가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좀 까다로운 스승이나 좀 까다로운 엄마를 만날 수도 있겠죠. 어떤 조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통제받거나 인허가를 받으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행동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식신이 옆에 인성이 붙어 있으면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인성 눈치를 봐야 돼. 즉 이런 거 있죠. 경찰관들이 범죄자를 잡을 때 함부로 못 잡습니다. 다 체포영장 가져가야 되고요. 무슨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지켜서 그 범위 안에서 범죄자를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기분 꼴린 대로 범죄자를 둘겨 패거나 하면은 심할서 쓰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걸리죠. 즉 인성의 통제하에 내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주에 식신인성 걸려 있으면은 내가 통제받는 사람의 역할도 맡았다가 또 어쩔 때는 통제하는 사람의 역할도 맡습니다. 사주의 세계는 돌고 돌아요. DP라는 영화가 있었죠. 한 몇 달 전에 한번 인기를 끌었던 그 넷플릭스의 DP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군대 폭력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는 영화입니다. 군대에서 폭력 때문에 군대를 탈영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헌병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 드라마에서 계속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군대 내에서의 폭력입니다. 이등병 시절에는 엄청난 폭력의 피해자가 돼. 그런데 이 군대라는 사회가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이등병 때 당해놓고는 자기가 고참되면 가해자가 돼.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거야. 근데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인간이야. 이등병 때 가해자, 이등병 때는 피해자, 상병 병장 때는 가해자.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래서 내 사주에 편인도식이 걸려 있으면은
갑질하지 마시오. 내가 스승의 입장으로 누군가를 통제할 때 너그럽게 대하시오. 그러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 행동에 대한 통제를 받을 때 너그러운 통제를 받을 것이다 정도로 보면 돼요. 일단은 편인도식 잘 쓰게 되면은요, 되게 좋은 거 많아요. 뭐 인허가 하시는 분들, 뭐 검사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보통 교육자, 문화예술가, 장인, 어떤 전문 기술의 일가견을 이룬 사람. 다음 또 하나, 교회의 표어가 있죠. 교회 표어.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모두 이곳으로 와서 편히 쉬어라. 이게 교회의 표어죠. 그게 편인도식의 표어입니다. 식신들아 고생 많지? 좀 쉬었다 가라 같은 거예요. 가끔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싶어요 라는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지금 편인도식 증상 같은 거예요. 왜?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나 산에 가서 조용히 산사람 될래.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 있죠? 나 세속의 풍파를 벗어나서 나만의 공간에서 그냥 힐링하고 살란다. 자, 그게 나는 자연이다. 그 편인도식 물상이에요. 자, 우리가 현대시대에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힐링이라는 말이 있죠. 힐링. 보통은 쉬어간다라는 뜻이죠. 그게 편인도식이에요. 뭐 떠나자 여행 이런 것도 다 편인도식이에요. 식신 쓰지 말고 좀 쉬어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성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의 자아를 불렀어요. 원래 사람들은 다 내 안에 수호신들이 있어서 나를 이끄는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안에 지혜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걸 최면요법이나 리딩을 통해서 지혜의 자아와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바쁜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혜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 번 경고했어. 좀 쉬면서 하라고. 너무 물질적인 세속적 성공 따르지 말고 너 좀 쉬면서 너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근데 너가 그러지를 않았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병나게 한 거야. 병원에 누워 있는 김에 너를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봐. 그거 편인도식 걸린 거예요. 필요한 거죠.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자, 편인도식 잘 쓰면 힐링이다. 식신 입장에서는 편인이 나쁜 놈이지만 편인 입장에서는 식신아 좀 쉬어가라 같은 거. 시골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며칠만 더 쉬어가라. 왜 또 그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며칠만 더 쉬어가라. 내가 주는 밥 먹고 쉬어라. 이거 편인도식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직장에서 지치고 있는 직원들 중에는 나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주는 돈 받고 좀 그냥 직장 안 다니면 안 될까? 그거 편인도식 증상이에요. 그게 편인도식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정주부 돼요. 그럼 쉬어요. 굳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이 과다해서 문제가 될 땐 편인이 길신인 거고 편인이 과다해서 식신이 못 움직일 때는 식신이 길신인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10분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다음 시간 10분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네.